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를 6억 유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ELA 한도는 694억 유로로 늘었습니다. ECB는 지난주에도 ELA 규모를 5억 유로 늘린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그리스 위기 해결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자동차 및 쇼핑몰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6%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제로 음식점과 술집 판매가 0.6% 감소해 최근 1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딜러 판매가 2.5%, 백화점 아울렛 판매가 1.4%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기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6천 건 줄어든 28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30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전주 기록한 증가세는 2월 한파로 인한 기상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연내 은행 금리 규제를 완전히 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우 샤오찬 중국 인민은행장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해 예금금리 자유화를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 대출금리 하한을 없애 자유화했으나 예금금리에는 여전히 구간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방비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주목하던 소매 판매가 3개월째 감소한 것이 금리 인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그간 초강세를 이어가던 달러화도 이날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47% 상승한 17,89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26% 오른 2,065에 마감을 했죠. 나스닥 지수도 0.89% 상승한 4,893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볼 텐데요.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만 홀로 올랐는데요. 0.59%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0.21% 후퇴했고요. 독일 증시도 0.06% 소폭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하게 됐죠. 과연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제채권단과 그리스 간 구제금융 연장 합의를 위한 기술적 협상이 11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됐습니다. 간밤 유럽중앙은행이 6억 유로 추가 증액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로존이 이제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하고 그리스가 기술적인 협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그리스가 선거를 치르면서 연금 인상이나 해고 공무원 복직 이런 등으로 이제 합의를 사실은 파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리스가 경제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사실은 기술적 협의가 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 72억 유로 그러니까 8조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구제금융이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유로그룹 채권단이죠. 채권단이 원하는 것은 구조조정, 그러니까 자국의 노동시장 개선, 그리고 이제 국영기업 정리계획 방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보였는데 좀 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액션 플랜을 좀 더 이제 가져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리스가 한 3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 합의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달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일환으로 봐서 지금 어제 이제 OECD와 함께 그 경제 개혁안을 같이 만들어 보겠다. 개혁안에 대한 그 상당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서 합의안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또 3거래일 만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달러 강세가 이날 조금 한풀 꺾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역사적 강세를 또 기록하고 있죠. 이날 주목할 거는 소매 지표 판매인데 미국경 70%를 차지하는 만큼 중요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3개월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또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질 수 있을지도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매 판매가 사실은 시장에서 예측하기를 한 플러스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오히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전월에 이제 0.8% 감소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의외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호황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고용이 2월 달에 29만 정도로 시장 예측치보다 한 5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한 5.5% 정도로서 예상보다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부분은 지표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용 부분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 미국 경제의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이 갭에는 그 고용의 질 또 임금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의 질이 좀 더 나아지게 되면 소비가 이제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점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매 판매가 2월 현재는 이렇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 6월 정도로 이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6월에 단행한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조금 유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번 6월보다 좀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한편 또 슈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기업 순이익 감소, 또 신흥국들의 수출 등 경제 부담을 주게 되는데 우리 증시가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이제 소비 판매 지수는 조금 예측보다 좀 낮게 나왔지만 어쨌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턴어라운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사실은 이제 무게가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조만간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도 발표했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 올해 1조 유로 정도의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일본도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슈퍼 강달러 지속은 이제 유지될 것으로 당분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증시에 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당분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융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이고요. 또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 다른 신흥국들의 자금 시장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외환 부채의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고요. 실제로 1997년에 98년 사이에 일어났던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든가 러시아 디폴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달러가 강달러로 전환되면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시장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증가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괜찮지만 지속되게 되면 영향을 조금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라든가 급속한 이제 자금 유출을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차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만기 연장 이런 것들이 어려울 불확실성의 그 요소가 좀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외환 시장의 모니터링을 아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어제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가계부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1.75%로 인하했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국내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장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아마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전월에 2월에 0.5% 정도였는데 이것은 뭐 담뱃값 인상이라든가 주류 이런 것들의 그 인상 기여분을 사실 빼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즉 디플레이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는 소비 심리 또 투자 이런 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제 인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지금 양적 완화가 그렇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제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 전쟁, 즉 다시 말하면 각 국가들이 자기 화폐를 경쟁적으로 절하함으로써 어떤 수출 경쟁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또 한편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 있는데 시기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더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에 다음 달에 나타나는 이제 하느니 전망치를 내놓을 건데요.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벌써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경제에 나타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경기 부양은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 빚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거는 진정하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즉 역기능이 순기능을 또 압도하는 이런 상태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전망치라든가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달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치 이런 지표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 얘기 먼저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일도 제가 시장 상황을 좀 짚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장중 내내 상승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밀었죠. 또 장 막판에 동시효과 때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물 때문이죠. 자,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 코스피 쪽은 밀고 내려왔다. 제가 늘 강의 시간에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코스피 쪽은 대형주 쪽은 밑으로 밀 수 있는, 즉, 위로만 배팅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아래로도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즉, 위에서 누르는 쪽이 더 강하면 돈으로 밀릴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늘 대형주들을 오히려 단기 매매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중소형주들을 장기 매매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데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위쪽으로만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위쪽 아래쪽 다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가 더 강한 쪽에서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게요.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 바로 전에 제가 강조했던 역전의 명수 시간에 강조드렸던 현대페인트가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이제 여러분 그때 굉장히 걱정이 심했죠. 그걸 다 뛰어넘고 이제 큰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 흔들리지만 시장은 늘 흔들거려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종목에 대한 확신이고 성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히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이 개선이 됐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그대로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지금 대주주 지분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일 가격 제한폭가 좀 올랐다는 거. 그 현대페인트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프로 보시는 분들도 계속 질문이 오셔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요. 아직 추가적 상승 여력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에 나온 주요 외신들하고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신문지죠.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좀 오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기사들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걸 보기 전에, 자, 간밤에 지수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니케이가 전일 좀 많이 올랐고요. 상하이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US 쪽으로 먼저 좀 넘어가 볼게요. US 시장, 즉 미국 시장 있기 전에 유럽 시장이 먼저 있었는데 그 유럽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다는 게 보입니다. 전부 약보합세로 전전일 좀 강한 상승세, 전일은 약보합세를 보였는데, 자,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제 지표의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FTSE 지수라든가 지금 닥스 지수, 까크 지수 모두 좀 약보합선상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뭐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펴보실 부분들이고, 자, 여기 보면 지금 기사들 이제 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사들, 중국에서의 가라오케 열풍들 이제 쓱 분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기사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드 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위크 유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유로, 즉, 유로의 약세는 오퍼스,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희망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희망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위크 유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위크 유로가, 즉,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유로와의 약세가, 코퍼레이트 유럽, 그러니까 유럽 연합 전체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기사가 중요해요. 뒤에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드에이크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죠? 두통입니다. 그죠? 헤드에이크 for some in US.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두통이 될 수 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수출업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이제 두통이 생길 만한 요인이다. 즉, 이 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텀블링 유로예요. 결국은 유로와 약세인데, 이 유로와 약세는요,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제품들에 대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다는 얘기고, 그것들 때문에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수출 쪽에서 오히려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엔저로 가니까 일본은 뭐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또 엔저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정책적 부분들도 계속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엔저 쪽으로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20위가 여기 보면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라고 하죠. 이게 20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인데 프로그램 투 바이 가버먼트 본드. 그러니까 유럽 국채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에 국채 매입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디 쪽에서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20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효과예요. 결국은 그것이 계속해서 돈이 돌게 되고 그 돈이 풀리면서 유럽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지금 아파지기 시작하는 게 headache for someone in US.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수출업자들에게는 두통이 될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수출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자체 정화작용 쪽의 의미를 자정작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무역적 변화 환경 요인들이 자체 정화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유럽에는 희망 생긴 거고 미국에는 수출업자들에게는 헤데익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도 고심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린 게 과연 영어를 가르쳐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할머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을 앞에 두고 제가 상세하게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그걸 풀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투자 방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자, 유로화가 약세다. 유럽은 계속 돈을 풀고 있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지표에 타격을 받았고, 타격을 받았으면서 달러가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으로 강달러가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유럽의 자금들이 대한민국 증시에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은 또 한 번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낙관적 관점을 유지할 때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냥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즉, 이 행복 포인트라고, 해피니스 포인트라고 하죠. 이걸 끌어올리는 지수에 대한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선물 방향으로 밀고 땡기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럽에 대한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한 그들의 단기성 한머니 자금들은 국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것은
증시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어제 한은이 중요한 결정까지 했어요. 그죠? 0.25bp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그죠? 그런데 그 금리를 내렸다는 게 어제 저는 좀 욕심을 가하게 벌써 0.5bp를 내리길 바랬는데 어떻게든 1%대 금리로 갔다는 얘기예요. 1.75% bp인데 그 1%대 금리로 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강한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돈을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주식을 사두는 게 오히려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물론 전제가 붙습니다. 안전한 종목, 즉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 그거를 산다는 전제 하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경제 신문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결정에 대한 결정을 반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이주열 한은 총재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오늘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미국 수출 타격, 실적 둔화 역풍, 딜레마에 빠진 연준입니다. 자, 자넷 앨런의 모습이 보입니다. 좀 고심하는 모습이죠. 근데 진짜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넷 앨런의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자넷 앨런의 남편이죠. 이 자넷 앨런의 남편과 그 자넷 앨런 전에 이제 FRB 의장이죠. 벤 버냉키가 지금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자면 결국은 벤 버냉키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 자넷 앨런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넷 앨런은 조금 유하게 가고 있지만 결국은 벤 버냉키의 생각대로 계속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달러 파장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슈퍼달러의 인내심 문구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그죠? 여기 이 슈퍼달러에 대한 얘기들. 달러와 유로와 같아지는, 가치가 같아지는 페러티 시장. 어제도 저는 이 짚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페러티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그러니까 자넷 앨런이 다음 주에 인내심, 페이션트라는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는 이제 6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에 딱 걸렸습니까? 자, 이거 좀 보고 가겠고요. 수출 타격에 대한 실적 둔화 역풍이 이제 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강달러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강달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수출 쪽에서 먼저 타격이 나왔고, 수출 쪽에서 타격이 나오니까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실적 둔화가 됐고, 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딜레마가 아니고요. 연준이 바로 조기 금리 인상을 뒤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걸 준 거죠. 명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의 부작용, 페러티 시대의 부담감, 2월 소매 판매 전월비 0.6% 하락, 이런 결과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 주 FOMC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페이션트라는 말은 저는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더 인내심을 보여야 될 때다. 미국은 아직 배가 고프다. 스틸 헝그리죠, 그죠?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 쪽으로 바닥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조기 금리 인상도 뒤로 미쳐질 수 있다는 게 이 옐런 의장에 대한 얘기들이 기준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요 기사가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은 미국도 금리 인상 시기가 앞으로 당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제가 왜 앞으로 2개월, 3개월 이내는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구간의 흐름상의 조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2, 3개월간의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동건 카카오 택시에 대한 얘기들 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또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우버 택시라고 불리죠. 이제 이 승객하고 택시하고 이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버 시스템인데, 자,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카카오 택시입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되냐면 다음 카카오가 최근에 조정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버 택시의 성장성이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이 우버 택시가 자, 여기 불법 논란과, 여기 글자 나옵니다. 그죠? 불법 논란과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최근 서비스 종료 선언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 계통에서 이들이 먼저 서비스 종료를 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카카오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은 뭐다? 무주공산이다. 즉 주인이 없는 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빈산입니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성하는 거,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들은 사업을 마음대로 펼치면 되는데, 자, 왜 우버 택시가 불법 논란하고 거센 반발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나오죠. 다음 카카오는 서울택시조합 전국택시연합회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우버와 달리 기존 택시에 연동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버는 기존 택시하고 연동되는 모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업계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불법 논란까지 일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카카오는 택시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진출이 가능하고 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택시가 이제 제대로 영업만 하면 이 다음 카카오가 국내에서는 어찌됐든 우버 택시보다는 훨씬 뛰어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음 카카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많이 빠졌어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 다음 카카오 택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다음 카카오 쪽에서는 분명하게 호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주 감기가 있잖아요. 확 떨어지진 않네요. 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에 지나간 상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오페크 CEO에 대한 외신을 읽어드리면서 석유들은 감산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급락을 할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 실제로 정유화학 조선 쪽에서 조정이 또 들어왔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인가 제가 출연을 해서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LS 네트워크스가 연일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왜 읽어드리냐에 대한 부분들의 해답들이 이번 주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LS 네트워크스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다음 카카오도 얘기 드린 거고요. 다음 카카오 분명히 오늘 잘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간략하게 한마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개 거쳤습니다. 그죠? 장이 안개가 거쳤어요. 그리고 미국도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약간은 수출 실적 지표에 대한 저조 부분으로 조금 속도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상승을 준비해야 될 때죠. 그래서 본격적 상승의 재시동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더 신선한 기사와 신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예상보다 내수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시장을 반등으로 이끄는 재료가 되긴 하는데, 어제 만기일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죠.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밀렸더라고요. 어제장 리뷰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역시 만기일은 만기일이었네요. 네. 더군다나 3회 배수의 달, 다시 말해서 3, 6, 9, 12월 달은 자,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날을 쿼드러플 위칭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4마리 마녀가 요동을 부리는, 난동을 부리는 이런 날이다. 이렇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날이죠. 근데 어제도 장중 내내 오전장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8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 무렵에 크게 하락하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 공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결국 종합지수는 1970포인트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하락을 보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은 아니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제 장에서는 그저께 장에서는 조정받았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내 시장도 금일장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장의 조정폭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로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가 됐죠. 그래서 0.25포인트 하락한 BPI 하락한 가운데 1.75로 기준금리가 사상 첫 1%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확실히 이제 경기를 잡겠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장에서도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변수하고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만기 이후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점 좀 주목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이 13일이죠. 서양에서는 이 13일의 금요일이 아주 금기시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13일의 금요일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이게 또 제가 어제도 이 역발상의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혹여 만기일로 인해서 조정을 만나면 그것도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악폭이 커진다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 13일의 금요일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준비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장에서는 해외 증시 동향 살펴보다가 국내 시장 전략을 좀 짧게 말씀드려서 오늘은 해외 시장은 아주 거의 말로만 언급을 해드리고요. 국내 시장 위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입니다. 어제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50에서 1970포인트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이 강력한 지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도 1980포인트대, 어제 종가는 197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0포인트에서 맥시멈 20포인트만 하락한다면, 그렇죠, 하락할 폭이 없죠. 그럼 지금부터의 하락은 뭐예요? 매수의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은 또 더군다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 시초값도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장 여러분 또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장이 상승으로 반전하기 위해서는 어제 시초가가 1979입니다. 어제 시초가가요. 1979포인트입니다. 어제 시초가가 이 1979포인트를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해주는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장은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 더군다나 어제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 과연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그렇죠, 어제 종가가 1970이었기 때문에 9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이상만 상승해 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하나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여러분 혹시 그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은 이 선물 옵션 시장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왜냐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이 있는데 이 환율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어제장에서 장마 팍무렵에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종가가 1126원 40전으로 끝났거든요. 1130원대를 돌파했다가 1140원대까지 갔었죠. 자, 원달러 환율 동향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원달러 환율 동향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예, 어제장에 환율 이렇게 주가와 환율의 관계는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학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환율이 안정돼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환율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환율이 만약에 10원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10원 이상으로 하락한다든가 이렇게 급 변동을 보인다면 주식 시장은 템포를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율 시장이 보합 마이너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주식 시장에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환율 시장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주식 매매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 낙폭을 만회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을 체크해보면서 대응해보자라는 당부 말씀 들어봤는데요. 좀 보다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쉬어가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관심 업종 어느 쪽을 좀 봐두는 게 필요할까요? 네, 어제장에서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보는 국내 대표 주식들을 제가 한 60여 개 종목을 지금 화면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예상지수가 현재 시간 8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장이 시작하려면 한 28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예상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14,000원 상승한 146만 1,000원대의 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LG전자 상승하고 있고요. KT, 만도, 뭐 포스코,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뭐 신세계, CJ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우측편으로 가보면 어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네, 은행, 증권주들이 여전히 강세의 모습 그리고 자산주라 할 수 있는 뭐 그렇죠 LG이노텍, 뭐 GS홈쇼핑, LG 디스플레이, 뭐 LG화학, LG 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실현하고 있는 저 고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제가 어제 첫 방송, 이 시간을 통해 첫 방송을 통해서도 3월 달에 예상이 되는 주도주로 부각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오늘도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요즘 그동안에 애플에 치여가지고 이 핸드폰 세계 강제 자리를 내렸었는데 이번에 출시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아마 호평을 받고 있음으로써 그에 따른 매출 효과가 대단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이 전기전자 업종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 또 드리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가 증권주보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인하가 된다면 은행업종보다는 증권업종이 더 수혜가 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증권업종 어제 상승폭이 적었고 고점대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증권업종도 역시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자본 잠식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죠 수혜가 예상되는 대형 우량 건설사들도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이 있고요, 삼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우가 있고요, 현대산업이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차트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에게 추천 종목으로 내드리기보다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상승하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씩 이렇게 주어요. 이렇게 이거는 세력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눌림목을 받을 때가 매수 찬스라고 본다면 오늘도 눌림목을 받는다면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장 금요일입니다. 항상 금요일 날은 투자들이 두려워해. 왜? 주말에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고점 매도세가 강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미국 시장 상승으로 아침 시작부터 갭 상승할 텐데요.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펼쳐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망 심리가 강한 금요일 장이지만 눌림목 매수를 이용해 보자라는 전략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관심주였던 하이셈은 어제도 소폭 올랐습니다. 관심 종목군들 AS 받아보고요. 또 오늘로서 이제 이벤트는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장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 좀 들어볼게요. 글쎄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일단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상황 이어져 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대한 이제 안착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역시나 5일선에 대한 저항이 지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에 대한 회복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앞에서 이제 출연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조금은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강 후약의 모습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세를 돌아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는 한 0.4%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은 어제 이제 종가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UBS라든지 골드만 그리고 CS증권 같은 그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종가가 저가가 돼버리는 돼버리는 구간. 결국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수는 현재 구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오더라도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 지수는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5일선에 대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955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서 이제 지속적인 단기성으로 접근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지수가 2013포인트부터 상당히 좀 빠르게 낙폭을 키웠다라는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코스피 지수의 원형 천정형의 패턴의 모습들 예상이 된다. 결국 시장의 주포들이 고가놀이를 하면서 하락을 할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시키는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오늘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제한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시장의 반등을 해도 그것이 기술적 반등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만 믿고 무리한 베팅은 자제를 하자라고 좀 지속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제 이제 금통이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는 증권가에서는 수혜주 찾기하고 피해주 찾기가 상당히 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자, 역시나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을 유지했던 섹터들,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보험주, 금융업종 같은 이런 섹터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KB금융이 한 4%대 강세가 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키움증권이라든지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금리 인하라는 호재적인 부분을 등에 업고 상승한 상황인데, 자, 일단 증권주, 글쎄요, 시장의 반등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증권주에서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증권주들 금통이 금리 인하 소식에 저도 사실 증권주를 관심에 두고 관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잠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증권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우증권이라든지 현대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음봉 마감하거나 마이너스권 전환한 종목들까지 있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지수 1880포인트부터 2013포인트까지 상승할 때 동반 움직였던 상황들이었던 그런 증권주였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의 결과적인 부분들은 어떤 기술적 반등의 한계성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증권주들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이 이제 지수하고도 연관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회복이 5일선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은 현재 아직까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지수에 맞는 대응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봐야겠죠. 어제 코스닥이 한 1% 정도 넘는 상황들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첫 시간에 추천드리고 목표가에 바로 도달했던 하이셈을 기본으로 해서, 자, 어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강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테라셈이라든지 유니셈,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급락에도 세력의 건재한 모습들을 주가로 보여주더니 역시나 역시나 어제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하지만 현재 구간 따삭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섹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61선에 대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5일선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그런 모습이지만은 단기적으로 11선에까지 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4만 원대까지의 어떤 그런 반등세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오늘도 잘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놀자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다음 카카오를 빼놓고 놀자주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바닥권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는 다음 카카오를 포함해서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SM이라든지 계속 이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충분히 오늘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16만 원대부터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개미 허리 꺾기 차트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7% 정도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락했던 모습들 현재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면 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환이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쌍바닥 구간에서의 반발 매수세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초가를 기준해서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 자, 다음은 SM이 되겠습니다. 자, 놀자주들의 대표적인 그런 엔터주들 중에 SM. 자, 예전까지만 해도 소녀시대 컴백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폭의 기대감과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SM이었는데, 자, 최근에 EXO, 엑소가 상당한 인기로 급부상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엑소가 4월 달로 컴백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SM이라든지 또 빅뱅도 그렇고 이번 연도에 글로벌 스타죠. 싸이도 이번 연도에 컴백할 예정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연도에는 상당히 대형급들의 가수들이 컴백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놀자주들 그리고 카지노주들, 엔터, 게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자, 오늘은 금요일이지만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속에서 순환매적인 패턴들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치가 되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드코 멘토님은 오늘장 전강 후약 패턴을 전망해 주셨죠. 각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으로도 그 영향이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13일의 금요일 공포보다는 미소 지을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